이병도가 친일 임명 사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병도가 딱히 어떤 친일 행위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부 주도로 편찬한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런 학도 출진을 독려하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매일신보에. 학도 출진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 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영의 길이 열리는 것은 반도학도로서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을 것이다. 반도의 학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도의 여성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상무적인 교양에 힘써 군국의 어머니로서 손색 없는 총후 여성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도병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병도와 함께 이제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하는 촉탁 수사관보의 수사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전신인 국사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일제시대에는 제국대학을 신설했습니다. 9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8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웠죠. 게이조 제국대학이라고 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의 전신이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데, 광복 다음 날 이 제국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는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선학술원이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총 42명의 상임위원이 있었고 제국대학 출신이 34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철학부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조선학술원의 역사철학부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바로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을 장악을 하는데 역사철학부 대표가 바로 이병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병도의 행적은 진단학회 이사장으로 1954년에 복귀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에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60년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경성제국대학이 있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일본의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습니다. 1932년에 이만희 시류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35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에 남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광복이 되고 나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일본으로 밀려났는데 이 사람이 1949년에 임나일본부에 관한 그런 책을 쓰면서 아직 그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저서 임나 흥망사에는 일본의 한반도 영해는 그 자체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어떻게 되냐면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일본인 교수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50년 6.25가 지나고 나서 1950년 10월에 조선학회를 일본인 교수들이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매회 이 조선학회의 어떤 그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61년이 되니까 12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한일이 수교가 없었잖아요. 수교는 1965년에 있었는데 61년에 이때 조선학회에서 10명의 한국학자를 일본으로 이렇게 초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였습니다. 제국대학의 조센증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 당시에 61년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조선학회의 자장이었던 다카시 도루는 이 10명의 한국 학자들을 마치 고향 사람 만나듯이 기뻐하는 내색으로 반겨주었으며 한국의 학자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서 얼싸안았다. 이 표현은 누가 썼냐면 이병도가 썼습니다. 이병도가 그때 사상계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다가 이번 12회 회의의 보고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반가운 인사와 기쁜 표정으로 서로 얼싸안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본에 옛날에 있었던 그 지도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겠죠. 이런 교류가 이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1962년에 리즈린의 고조선 연구, 63년에 김석형의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돈의 분국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 역사관의 두 축인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보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학회와 교류를 하면서 바로 이제 친일 식민사학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섭 교수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할 때, 자신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민족주의 역사학인가 실증 역사학인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년의 교수가 내방을 하게 됐다. 김원령 교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하고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일본 학자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원령 교수는 바로 원삼국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원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원시 삼국이죠. AD 300년까지는 삼국이 어떤 그 국가의 형태를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시 삼국이었다는 이 삼국론을 처음에 1972년에 일본에서 펴내게 됩니다. 한국 고고학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어로 먼저 펴낸 다음에 일본에 먼저 보고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3년에 다음 해에 한국어판을 출판을 하면서 이 원삼국론을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한 50년이 됐잖아요. 50년 동안 지금 원삼국이라는 이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 박물관에 보면 한국사 연표에 고조선이 없을 뿐더러 그 아래쪽에 보면 프로토 트리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원삼국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